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 뇌종양 진단을 받은 남편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뇌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의사는 즉시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픈 건 안타깝지만 나는 간병인이 될 수 없어요. 이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서 아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뇌종양이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긴 침묵과 한숨소리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병수발을 들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2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하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입원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내는 후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아내가 아닌 20살 된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온기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다녀오셨어요? 라는 인사가 들리던 그 집에는 이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향기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던 그 집에서 이제는 텅 빈 주방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서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구토가 심할 때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도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을까? 아니면 그저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수단에 불과했던 것일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몇 번의 부탁 끝에 겨우 만남을 허락받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내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저와의 생활이 그녀에게 그만큼 큰 부담이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아픈 건 정말 안타깝지만 나는 남은 인생을 간병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은 일에만 몰두했고 나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에 불과했죠.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지 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곧 연락이 갈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22년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지나간 세월 속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청혼,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가는 일. 모든 것이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다음 날의 극심한 피로와 구토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토하면서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이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은 가끔 집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곤 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 자주 오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부부가 함께 오는 다른 환자들을 보면 부러움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 후 힘없이 걸어 나오는 남편의 팔을 부축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 영양식을 준비해오는 아내,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더 아파요. 라고 말하던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결혼식 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한 달 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위자료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후 제 건강은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했지만 혼자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육아휴직을 냈어요. 딸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를 버린 아내와 달리 내 핏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한 달간 저와 함께 지내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족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요. 아빠는 늘 일만 하셨잖아요.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아빠는 회사에 계셨고 엄마는 늘 혼자였어요. 딸의 말은 쓰디쓴 약처럼 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의 관심사는 달라졌으며 스킨십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결혼 생활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체념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아내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는데도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투병 생활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제는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남성 환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아플 때 여자들보다 더 나약해지잖아요. 건강할 때는 강한 척했지만 막상 아프니까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원하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런 보살핌을 충분히 주었을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건강할 때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만 다했을 뿐 정작 가족들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는 저의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대로 잘 견디면 완치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를 배우고 집안 정리정돈을 하고 짧은 산책으로 체력을 키우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딸에게 자주 연락하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전합니다. 어제는 무작정 아내가 지내고 있다는 친정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저도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꽃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우리의 결혼사진 옆에 그 장미꽃을 두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비록 아내에게 직접 전하지 못한 말이지만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암 투병 중에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통계에 따르면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 정서적 유대감, 의사소통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 아픔에 갇히지 마세요. 지금은 자신의 건강과 회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원망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아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 시간입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옆자리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베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훔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었고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완치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 우리가 있잖아. 퇴원하면 다시 회사로 돌아와.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은 깨어졌지만 아직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암 환우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암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은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암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자신도 머리를 밀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가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그녀 곁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저도 도망쳤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아내처럼 간병의 부담을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주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서적인 지지나 일상적인 돌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결혼이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떠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건강할 때도 정서적으로 부재했던 남편이었다면 아픈 저를 돌보는 것은 아내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으며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아내가 본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라는 결혼 서약은
그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아내의 선택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오늘 의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예상보다 좋아서 앞으로의 치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아내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테니까요. 제 병세가 호전된다고 해서 아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과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시험 때문에 바쁘다며 짧게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지만 딸은 기뻐하며 주말에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틈틈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투병 일기라고 할까요? 그날그날의 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아내 없이 하루를 보낸다.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던 이 고통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진다. 삶이란 결국 적응의 연속인가 보다.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줄어들었다. 그녀도 자신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으니까. 다만 함께했던 22년의 세월이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후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밑반찬을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혼자 된 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께서 직접 끓이신 미역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암 환자는 미역이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정성껏 끓였으니 꼭 먹어.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낯선 이웃의 정성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웃의 도움, 직장 동료들의 격려, 자녀들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비록 아내는 떠났지만 아직 제 곁에는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신혼여행 때의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그토록 해맑았는데 언제부터 그 미소가 사라졌을까요? 아마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단순히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임을.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일에만 몰두했고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암 환우회에서 만난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 시간만 남았네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일에 치여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 되니 시간은 넘치는데 함께할 가족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원 후 처음으로 혼자서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느리게 걸으며 주변의 나무와 꽃,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걷는 그 모습에서 저와 아내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미래는 없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텅 빈 집에 작은 생명체라도 있으면 덜 외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며칠 전 의사는 제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완치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저 아내가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락한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나기 시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짧고 가늘지만 분명히 새로운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 투병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직장도 잃었으며 건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가족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 햇빛 아래 걷는 산책.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매일매일 표현해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나중에라는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딸이 남편과 함께 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집을 정리하고 간단한 음식도 준비하려 합니다. 비록 아내는 없지만 저에게는 아직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암 진단과 아내의 이혼 요구는 제게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아내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것이니까요. 다만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도 의미 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암이 완치될지 재발할지 혹은 더 악화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경험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아내도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서로에게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다른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은 약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 환자들에게 병원 시설을 안내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환자인데 왜 이런 봉사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상황만 생각하며 우울해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들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아들의 그 짧은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니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겠죠? 요즘은 암 환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모두 삶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남편과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병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볼 때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밤에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랩니다. 최근에는 시집을 자주 읽습니다. 짧은 시 속에 담긴 깊은 감정과 철학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우연히 아내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많이 변한 제 모습 때문이었겠지요. 아,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짧은 안부 인사 후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행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성공, 돈, 인정 같은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행복은 훨씬 더 단순한 것들입니다. 통증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맛, 아이들의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상하게도 아내가 꿈에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너무나 실감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문득 휴대폰을 열어 아내의 번호를 찾아보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 후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구토가 심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 참 외롭습니다. 손 하나 내밀어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하지만 저녁이 되자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알아챈 듯 딸은 내일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순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녀가 없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내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아이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더했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던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부재에 대한 슬픔은 조금씩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암에 걸리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삶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선택합니다. 원망보다는 수용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기로 말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아내가 떠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